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육합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합에는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또 방합이 있어요. 삼합과 방합의 힘이 육합보다는 이제 좀 더 세요. 그리고 결속의 힘도 더 셀 수 있어요. 방합이나 육합은 확실하게 하나의 오행의 힘이 굉장히 이제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육합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 만나서 하나의 합쳐지는 그런 기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새롭게 생겨나는 기운의 힘이 조금 생겨나는 정도지 두 개의 성질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육합과 삼합, 방합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육합은 일단 그 지구를 기점으로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그런 합삭의 개념 때문에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육합을 굳이 삼합과 방합하고 비교를 한다면 육합이 좀 더 많으면 좋은 게 좋은 거이다 보니 약간의 음란함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음란함이 가중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이다 보니 엮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자꾸 엮여 들어간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때로는 단호한 노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노라는 걸 잘 못해서 그런 음란함에 본인이 자꾸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또 합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이라는 의미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충은 아닌 건 딱 아닌 거예요. 노라고 하고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라고 본다면 합이라는 거는 그걸 못해서 자꾸 본인이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지지가 이제 여러모로 육합이 많은 사람들은 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에 놓일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고 끊어내는 어떤 단호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합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제 강조드려요. 놓일 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인생에서. 그래야 내 인생이 조금 그 경랑에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육합은 일지가 포함이 되면 가장 강해져요. 일지를 기준으로 포함이 되면은 조금 더 육합의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육합은 떨어지면 안 돼요. 두 자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월이든가 월 1이든가 일시라든가 이렇게 자리가 하나의 텀을 두고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육합은 하나의 성질이 하나의 완전히 화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만나서 합쳐져서 생겨나는 그 기운이 조금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은 삼합과 방합과의 차별성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축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축합이라는 거는 방합에도 포함이 되는 합이고 지금 육합에도 포함되는 합이에요. 근데 이제 자축합은 결국은 토국수의 개념, 극의 관계예요. 그죠?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극의 관계라면 무정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생의 관계는 유정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축은 결정적으로는 토국수이지만 둘 다 해자축, 방합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축합은 수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겨울생일 경우에는 자축합은
무조건적으로 수루화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름생일 경우라면, 그죠? 사오미 월생일 경우라면 결국에는 화가 강력할 때라 화생토가 형성돼서 이 축토가 조금 더 강인해져서 토국수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름생일 경우라면 토국수가 해당이 돼서 자축합 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축은 수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내 자리에 자축이 돼서 내 사주에서 내가 원국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라면 이 자나 축에 해당되는 글자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이게 토의 개념이지만 자축합을 통해서 수로 화했다는 건 내가 용신이 수일 경우, 용신이 금수일 경우라면 굉장히 축이 내 사주에서 수음공인 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축에 해당되는 육친, 십성, 자리에 해당되는 그 요인들이 나에게는 좋은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운에서 축이라는 글자가 와도 나에게 축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축합은 기본적으로 토국수의 개념이라 토가 강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자축은 방합의 의미도 강하고 겨울의 의미도 강하기 때문에 수로화할 경우가 많고, 토국수의 개념이 여름일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여름을 제외하고는 수로화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축도 축대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축이 자축합으로 수로화했다고 해서 축의 성질을 잃은 건 아닙니다. 축은 축대로 있는 건데 수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 수의 기운이 조금 더 원국에서 20의 힘이라면, 그죠? 축이 합세를 하게 되면 한 3, 40의 에너지가 조금 더 생겨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해합은 결과적으로 수생 목의 개념이죠. 그죠? 목이 강화되는 육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의 관점이기 때문에 유정한 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 사주에 수가 용신인데 인해합이 일어나면 수가 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석은 아니겠죠. 내 사주에 목이 용신이라면 수도 굉장히 수음공이 되는 거죠. 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목이 귀신이에요. 그럴 경우면 수도 좋은 의미를 하는 글자는 아니겠죠? 그럼 내 사주에서 수에 해당하는 자리나 육친이나 십성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생 목의 개념이기 때문에 목이 매우 강화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목이 매우 강화된다는 건 내 사주에서 목극 토가 받는 위협이 어마무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토의 문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중의 병화가 살아 있어야지 이 인목이 썩지 않겠지요. 근데 인해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이 다 수로 있다면 이 인중의 병화가 꺼지는 개념, 수극화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목도 결국 수에 노출되어 있으면 굉장히 썩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석이 안 되죠. 그럴 경우라면 세운이나 대운에서 화운이 와주면 인목의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때는 인목에 해당하는 글자를 내가 잘 쓰게 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 중에도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인해합이라는 건 굉장히 목의 힘이
세지는 그런 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해합인데 대운마저도 수로 간다거나 하면은 화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목으로 인해서 목극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토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묘술합은 목극토의 개념이죠. 묘목이 술토를 극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묘 중에 간목이 술 중에 정화를 생해서 목생 화의 개념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묘술합, 전혀 목과 토가 만나서 없던 성분인 화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와중에 만들어지는 화가 내사주의 용신이면 이 묘술합은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육합이 되는 거고, 이 와중에 만들어지는 화가 내사주에서 귀신일 경우라면 이 합이 긍정적인 합은 아니겠죠. 그럴 경우라면 운에서 이 합을 깨트리는 충의 글자가 오면은 나는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충이 온다는 건 결국에는 묘를 치는 유금이 오거나 수를 치는 진토가 오면은 묘술합이 깨짐으로 인해서 화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화에 해당하는 게 귀신일 경우라면 나는 그렇게 충이 올 때 좋은 운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도 묘술합이 있는데 옆에 막 인목이 있고 다 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술토의 문제는 반드시 생겨요. 목극토의 개념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목극토를 심하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 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토가 용신일 경우라면은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운이 되는 거고, 토가 기신이라면 목이 많다라는 건 이미 토가 이제 나에게는 굉장히 살려야 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에서 화가 오거나, 그죠? 화가 오거나 토가 와서 이 술토를 받쳐줘야지만 술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술합은 전혀 다르게 생성되는 이 화의 기운을 느끼셔야 되는 거고, 화의 기운은 만들어지지만 묘도 그대로 있는 거고 술토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자식 하나가 태어나는 거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유합은 결국 이제 토생 금의 개념이죠. 이것도 유정한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토불생금이라고 해서 미토나 술토 같은 경우에는 토생금이 잘 안 되는 토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유금을 생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진토는 계수라는 수를 가지고 있는 습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생금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토고요. 또 토생금이 가능한 건 축토이죠. 축토와 유금은 유축합일 경우는 삼합에 해당되는 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육합은 왜 또 육합이라고 하느냐, 진중의 을목과 유중의 경금이 또 을경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장간 사이에 합이 되기 때문에 음란함이 가중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는데 속으로 모르게 속으로 모르게 하는 합이기 때문에 암합이라고 하고, 그 암합이 음란함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이런 건 이론인 거고요. 그런 것에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이 그런 거지 실제로 지지에 암합이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환경에 아무래도 암합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노출이 될 환경이 주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런 노출이 되는 환경에 내가 놓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인지를 하고 가면은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나의 의지에 의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내 사주에 금이 용신일 경우라면 이 합은 굉장히 좋은 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 사주에 금이 기신이라면 좋은 합은 아니겠죠. 좋은 합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충이 와서 이 합을 깨트리면 금이 더 강화되는 상황을 멈춰주기 때문에 좋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사주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자꾸 운에 대입해서 나의 용신이 자극을 받는지 나의 기신이 자극을 받는지 아니면 운에서 오는 글자와 뭔가 내 사주 안에 글자가 합이 일어나서 만들어 생성되는 오행이 이제 원하는 오행인지 내가 원치 않는 오행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가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운에서 오는 글자와 내 원국의 글자가 합이 되는지 충이 되는지, 또 합이 돼서 생성되는 오행이 용신인지 기신인지 한신인지 구신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운에서 오는 글자와 내 글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술토나 진을 깨트리는 술토나 유를 깨트리는 묘목 같은 것들이 오면은 육합이 이제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육합은 붙어 있어야지 합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신합이라는 거는 결국 화극금도 되는 거고요. 화생금도 되는 거예요. 화라는 거는 금을 극하기도 하지만 화생금으로 금을 굉장히 질 좋게 변모시키는 역할도 해요. 이 신금이라는 거는 화에 의해서 재련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금의 양상이기 때문에 화생금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 신금의 질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날 것 그대로의 신금을 화로서 가치 있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화생금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다만 내가 사신합이 되어 있는데 옆에 막 오화를 보고 있다거나 여기에 오화를 보고 있다거나 미토를 보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화가 굉장히 더 강력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신금의 문제는 반드시 생겨나겠죠. 지나친 화극금을 받아서 신금이 줄줄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근데 내가 금이 용신이라면 그럴 때는 굉장히 화가 기신의 작용을 하는 거고 내가 용신을 못 쓰게 만드는 화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장 위협받고 힘든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신합은 이제 결국에는 병신합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수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까 이것도 목과 토가 합이 되면서 전혀 다른 화가 만들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수가 만들어진다. 이 사신합은 그냥 병신합으로 보시면 돼요. 병신합이기 때문에 수가 만들어졌죠. 사신합이기 때문에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합을 통해서 내가 사화가 용신이에요. 그럴 경우라면 사화가 만들어지는 수에 의해서 수극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화가 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사주라면 이 사화가 또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지는 개념은 이 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신합은 금의 관점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죠. 화극금을 당해서 금생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화는 결국에 이게 사화가 토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극하는 수가 생겨난다는 건 굉장히 사화에겐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주변이 다 금수의 환경이라면 사화의 문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화 거의 용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조우용신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경우라면 사화를 굉장히 귀히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화를 보호하는 개념은 미토나 술토 같은 건토가 와서 생겨나는 수를 토국수를 해줘야지 사화가 보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미도 마찬가지로 자축합과 마찬가지로 방합하고도 연결이 되는 합이에요. 오미는 이제 합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합으로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화생토로 인해서 토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글자이고 오화도 화를 나타내는 글자고 미토도 화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미합은 화토가 강해지는 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합이겠죠. 화생토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가 있고 수를 생조해주는 금이 있어야지 수가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이 가능해지고요. 특히나 미월생일 경우에 오미합이면 화가 너무 강력해져서 화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화가 결정적으로는 기신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자축 월생인데 오미합이 있으면 이 합은 굉장히 좋은 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오미 자리에 있는 자리에 해당되는 육친이나 십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 해석으로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합으로 만들어져서 생성되는 다른 오행이 내사주의 용신일 경우라면 이 합은 굉장히 좋은 합이라 볼 수 있고 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오행의 개념이 내사주에는 기신이다라고 하면 이 합은 부정적인 합이고 그 자리에 해당되고 육친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육합을 깨트리는 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글자를 충하는 글자들이 오면은 육합이 잠깐 깨져서 합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운이 지나가고 나면 또 붙는 거죠. 또 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런 묘술합, 사신합, 전혀 다른 오행이 만들어지는 이런 합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목이 없어지거나 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도 있고 토도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 화가 생겨나는 거고 이것도 화도 있고 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롭게 형성되는 수가 만들어진다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만들어지는 이 오행이 내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게 이 육합을 배우는 이제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